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4월 9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변덕스러웠습니다. 벚꽃이 핀 데다가 눈이 어제는 밤에 왔는데요. 주식시장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괜찮았고요. LG전자도 그렇고 꽃이 좀 피는 듯 하는데 또 눈이 내리는 바람이 부는 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에 대해서 더 높은 강도로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우지수가 2.3%나 급락을 했죠. 우리 야간 선물도 0.6% 밀려났고요. 다우가 2.3%, 나스닥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2.2%가 밀려났습니다. 예,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들이 잦아들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결국 트럼프의 어떤 협상의 카드, 소위 카드 치시는 분들은 뻥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받는 충격은 또 피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금요일 있었던 삼성증권의 이 배당금 사고는 일파만파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또 이 불안감이 있죠.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감들이나 불신이 쓱트고 있고요. 직원들의 모럴 해저까지 번지면서 조금 뒤숭숭한 국면인데요. 주가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파장이 어느 정도일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변동성이 예고되는 주간인데요. 변수들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예, 먼저 첫 코너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트럼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 팀장님하고 가시고 나서 저희가 저 얘기하는 와중에 속보치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1,000억 달러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라. 충분히 트럼프의 그 협상가 전략으로 봤을 때는 던져놓고 좀 또 화해되는 것 같은데 더 센 걸 던지고 이해는 가는데 시장은 이해하기보다는 일단 불안감으로 받아들였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우리 금요일날 아침 시황 제 이 자리에서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전일 미증시 상승 요인, 목요일날의 미증시죠. 상승 요인으로 무역 분쟁 우려가 감소해서 그로 인한 시장 상승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제 회사로 돌아가서 이 뉴스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속보치로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료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기끈 저는 입 아프게 무역 분쟁 우려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금요일날 국내 증시의 기대치가 충분히 존재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1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문별 실적으로 아직 공개를 잠정 실적이니까 부문별 실적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거의 적자 비슷하게 봤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지난 4분기 실적하고 비교해봐도 1조 원 이상은 떨어져 있는 수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덮어 씌우고도 지난 4분기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 한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졌죠. 네, 5천억 이상 가격을 갖다 붙였다는 얘기는 CE사업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전사업부 이쪽에서 돈을 1조 원 못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돈을 붙인 데는 IM 사업부, 핸드셋, IM 사업부 아니면 반도체란 얘기인데 S9 풀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1조 원 갖다 못 붙였을 거고요. 아마 갖다 붙인 데는 반도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넘버원에 지난 금요일 날 시세로 보면은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메꾼 건데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메꿨죠. 근데 그날 하루 지배했었던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500억 달러, 600억 달러도 우리 지금 뭐 날선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중요한 건 뭐 중국의 반응인데 중국의 반응이 그날 오후에 곧바로 나왔는데요. 뭐 네 글자로 요약하면 결사항전입니다. 예, 뭐 잘못 왕이 같은 경우에는 잘못 건드렸다라는 코멘트까지도 섞는 걸 보면 지금 좀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미국과 중국의 마찰 쪽으로 뭐 한 발 접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상당 부분 올랐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날 우리 증시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 이거 옆에 거는 제가 이 뉴스 나온 시점에 미증시 선물을 캡처를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중반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이 금요일 국내 증시는 이 그날 밤 금요일 날 미증시의 1% 중반대 하락은 이미 반영 어느 정도 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장 우리 국내 증시 후반장으로 가면 갈수록 미증시 선물 낙폭이 좀 줄었기 때문에 줄었어도 뭐 한 0.8% 정도는 빠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 정도 빠질 거는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뚜껑 열어보니까 미증시가 뭐 2% 중반 정도, 2% 초중반 정도 빠졌으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1% 정도 추가로 반영한다는 얘기고 야간 선물 방향폭이 뭐 한 0.6% 정도 되니까 우리 시장에서 오늘 그 정도 뭐 한 0.6에서 1% 사이 정도 추가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꾸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기정사실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막아주는지가 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대한민국 삼성전자 뭐 이 중국 생산분 뭐 시안팹 뭐 하이닉스의 뭐 50팹 여기서 나온 것들은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추가 관세 때리면은 그거 계속 제껴져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품목 다시 한번 뭐 발표가 뭐 된다라고 하면 포함되면 어쩌지라는 우려감 뭐 상당 부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겁니다. 뭐 협상하려고 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옵션하는 거냐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돌죠. 워낙 뭐 본인이 얘기 한마디 하면 시장이 뭐 출렁출렁거리니까요. 그래서 뭐 별별 얘기들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 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그러니까 빈자리 채우는 선거죠.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2월 달에 상원 선거에서도 이 자리를 하나 일단 뺏겼죠. 봉환하셨죠? 네. 네. 그리고 지난 이 뭐 하원 쪽에서의 보궐선거도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뭐 큰 변동 아직 없는 상황인데 지난 3월 13일에 있었던 펜실베니아 여기 보궐선거에서는 사실 이 지역이 철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시계를 뒤로 돌리면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관세 얘기 꺼낼 때 뭐 얘기 꺼냈죠? 철강 얘기 꺼냈죠. 그리고 행정서명하고 나서 사진 찍을 때 누가 와서 사진 찍었어요? 그 지역 철강 노동자들 와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 사진이 왜 필요했냐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지역이 이제 철강 밀집 지역이니까 철강업을 좀 이 프레셔를 넣고 그 지역의 가동률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면 본인의 선거에서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근데 결과치를 보게 되면 졌어요. 네. 뺏겼죠, 지역을 또. 그럼 이제 다음 선거가 언제냐라는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4월 24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 자리, 하원 자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표를 뺏긴다라고 하면 이거 뭐 중간 선거 가기 전까지 뭐 어느 정도 무게추가 상당 부분 기우는 듯한 이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 뭐 타이밍마다 조금씩 이 프레셔가 높아진다라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해석하면 그럼 뭐 4월 뭐 이번 달 뭐 말 정도 되면은 다음 보궐선거까지 시차가 좀 존재하니까 좀 나아질란가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로 정말 완벽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번 이 무역 분쟁 노이즈의 피크를 찍는 시점은 아마 4월 중순 정도에서 뭐 4월 말 뭐 이 정도. 4월 말에는 뭐 타결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거고, 요 시점이 좀 노이즈가 좀 많아질 수 있겠네요 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읽어야 또 이 지표가 보이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여야 매매하기가 편한 건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뭐 정치적인 이슈, 그것도 정말 돌발 변수 성격을 띠고 있는 트럼프의 입을 중심으로 잡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어렵게, 지난 금요일 날 저 같은 경우에 뭐 진짜 부들부들 몸이 떨리던데, 그런 어려운 시장 속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표에서도 하나 보여드릴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중국과의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이 무역 수지 좀 우리 미국이 적자 많이 나는 거 좀 줄이자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좀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선진국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환전 뭘로 해요? 유로로 하죠. 네. 일반적으로 유로로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좀 이제 사이즈가 떨어지는 국가들, 이거 욕먹을까봐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럴 때 되면은 환전 수수료 이제 사고 비드가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갈 때도. 돈 남으면은 또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 이 비드가 차이가 워낙 크니까 환전 2번 하면은 이 돈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나라 통화로 바꾸지만, 일반적으로 여비로 들고 가는 건 뭘로 들고 가요? 달러로 가죠. 달러로 들고 갑니다. 이게 넘버원 키 커런시,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이 달러를 발권력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미국 이 페드가 힘을 갖고 있는 건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역에 있어서 뭐 사고 팔고 이거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데는 전체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생산이나 수출로 돈을 버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무역 수지에서 설사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IMF 때 IMF 왜 왔어요? 달러가 떨어지니까 IMF가 온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금 모으기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한 건데, 그때 우리가 이 달러의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위기가 옵니다. 미국은 달러의 유동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달러의 유동성이 떨어질 위험이 제로죠. 그렇게 되면 상품, 이 무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과도하게 적자가 많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트럼프가 어느 정도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역 수지에서 이 적자 폭을 줄이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통상적으로 미국의 이 흑자 적자는요, 상품에서는 좀 적자를 보고 서비스 수지에서 엄청난 흑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수지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바로잡기 어려운 무역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 놓다 보니까 잡음이 많은 거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지에서 끌어당기는 모습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즘 뭐 지적재산권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격받는 부분들을 좀 이 제어하는 힘도 갖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
지적재산권 이거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자리에다가 정치적인 이슈도 존재하겠다. 계속 이 무역적인 프레셔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장이 좀 그냥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면 피로감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시장을 보면서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탈 보고 기업 실적 보고 투자하고 싶은데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요즘 증시 말씀드리면 그냥 이 피로감에 좀 상당히 휩싸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입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을 섞어서 보게 될 텐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고용지표, 사실 트럼프 입 보느라고 우리 고용지표 안 보고 지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표 안 좋게 나왔어요. 이 고용지표가 사실 워낙 잘 나왔어도 시장에서 이번에 불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월 초에 있었던 1월 고용지표에서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 2.7% 보고 화들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 일단 증간부는 18만 5천 명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증간분 쇼크가 나왔어요. 10만 3천 명. 그러면은 상당히 낮죠. 그렇죠. 실업률 4.1%는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YOY 값으로 2.7%, MOM 값으로 0.3% 요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밋밋하게 나왔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금리 급하게 오를 이 상황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와중이었는데, 제롬 파월의 한마디가 있었죠. 또 우리가 꼭 그날 제롬 파월의 코멘트 중에서 점진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날 듣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금요일날 공교롭게 그날 저녁 때 듣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섞이면서 미증시가 좀 탄성이 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과 고용지표의 발표와 이 부분 상쇄시킬 수 있었던 자리인데, 제롬 파월의 코멘트까지 약간 매파적으로 들리면서 증시가 좀 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들은 일단 물가 보겠죠. 생산자 물가 나오게 될 거고, 뒤이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게 되니까요. 지난 2월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간당 임금 오르고 물가 데이터 딱 나온 다음에 시장에서 조금 우려감이 깊었었던 점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4월 13일입니다. 그럼 중국이 이제 드디어 뚜껑을 열어요. 우리 수출 얼마? 요거 숫자 나오고 나면은 트럼프가 거봐, 니네 이렇게 흑자를 많이 냈어. 이거 어디서 가져간 거야?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 스케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은 말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인 건 맞으니까요. 그 부분 이번 주에 더 커지는지 좀 줄어드는지 그 부분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피로도에 쌓인 증시였기 때문에 주말을 지나고 나왔는데 피로감을 그대로 안고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 주요 스케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는 계속해서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실적 아닙니까? 네.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LG전자도 한쪽에서 얘기하던 수준이 현실화되면서 1조 이상의 이익을 냈어요. 그런 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도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거 FN 가이드에서 그대로 캡처된 거니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가이던스라고 얘기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 지난 1분기 실적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9.9조, 그러니까 10조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지난 12월에 우리가 15.1조를 보면서도 굉장히 잘 나온 실적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었죠. 네. 가이던스보다 못 나왔어.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 실적 가이던스는 14.5조.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보다 조금 한 6천억 정도 밑으로 떨어지는 실적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5.6조. 그러면 지난 YOY 값으로 보면 9.9조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업사이드로 보게 되면 50% 이상 올라온 거죠.
그리고 지난 이 15.1조 대비해서도 뭐 업사이드 폭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로스를 생각했는데 플러스 값이 잡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5.6조를 이번 1분기 때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 현재 2분기 가이던스가 뭐 15조 좀 중반 정도 네. 형성돼 있는데요. 이 15조 중반 가이던스 이거 어디로 갈까요? 이제 16조 얘기 네, 나오는데요. 16조 예, 넘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점점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부분으로 읽는다라고 이래서 실적 오른 기업들이 주가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갖고 있던 가이던스들을 다 위로 끌어올리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어닝 이 잠정치가 이 가이던스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큰 호재는 없죠. 타이밍이 아쉬운 거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 먼저 뭐 아사리판 돌아가니까 환율이 어땠어요? 9원 90조 올랐어요. 금요일 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원화 강세 과도해요. 원화 강세 과도해요. 이 얘기 계속하고 있었고 일각에서는 세 자리 뭐 이 얘기들 하고 있던 자리에 금요일에 원달러만 9원 90조 올랐습니다. 뭐 NDF 반영폭이 지금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뭐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다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수출주입니다. 그러면 수출주 입장에서는 원달러 올라가는 게 일부 유리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원달러가 좀 지지선 레벨까지 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금요일 큰 점프를 보여줬고 지금 물가 구조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뭐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달러가가 지금 이상 현상으로 좀 약세인 상황인데 달러 약세 정도가 좀 무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원화값은 강세가 제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출주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도 중립 이상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섞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운 타이밍에 우리가 피로도가 쌓여가는 거지 펀더멘탈 쪽에서 뭐 망가졌네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슈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증시 보면서 화가 많이 나는 거고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의 대표 실적은 충분히 우리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외 변수 또 대내 변수 실적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마지막 전략 주십시오. 저는 싼 거는 맞다라고 봐요. 뭐 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싼 시장은 맞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오늘 시가가 또 약세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싼 시장 이 증시에서 이제 손가락이 매수 버튼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수 버튼 누르기에는 굉장히 몸들이 많이 피곤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유로존 위기, 뭐 뒤이어서 뭐 우리 뭐 북핵 가지고 뭐 시끄러웠던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노이즈 요인이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피곤할지 모르지만 예. 지나고 나서 보면 저는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팀장님의 한마디 전략, 한 줄 전략을 보면 지나고 나면 매수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어렵지만 함께 지켜보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